네, 대표님,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회사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블루캡슐은 2021년 처음 창업을 해가지고 이제 3년 된 회사인데요. 기본적으로 저희 회사가 예전부터 한 10년 넘게 같이 일을 해온 아주 경험 있고 뛰어난 인재들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창업 후에 현재 메타버스나 가상휴먼 또 여러 가지 게임 분야,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다양하게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 메타버스 분야에서는 어떤 그 특수 목적을 가진 그런 메타버스에 상당히 집중을 해서 여러 가지 용도가 아닌 어떤 한 용도에 깊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메타버스를 제작해 오고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부동산 모델하우스 관련된 메타버스라든가 아니면 정신건강에 관련된 메타버스 이런 식으로 어떤 분야를 확실하게 표현할 수 있는 메타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함께 저희가 이제 가상휴먼 기술도 개발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응용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특히 이러한 기술들을 융합을 해서 여러 가지 저희가 만들어 놓은 기술을 하나의 플랫폼에 담아서 더욱더 발전시킬 수 있는 고도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올해는 이제 거기에 엔터테인먼트 게임까지 분야에 진출을 하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음, 일단 말씀해 주신 게 뭐 일전에는 가상인간도 만드신 적도 있고, 그리고 모델하우스 분야, 그리고 헬스케어 분야, 이제는 엔터테인먼트 분야까지 확장을 하고 계신데, 블루캡슐의 핵심 기술과 주력 제품에 대해서 보다 좀 자세하게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현재 말씀드린 모델하우스 메타버스 분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과기부족 나이파와 함께 진행을 했는데 이미 이제 이거는 작년에 호반 기술 혁신 대상에서 입상을 해서 호반 건설과 함께 호반 그룹과 함께 현재 POC를 진행 중에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이런 POC를 바탕으로 해서 보다 현실적이고 사업화될 수 있는 그런 모델로 올해는 더욱더 발전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가상휴먼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에는 저희가 가상휴먼을 단독적으로 응용해서 사용한다거나 했었는데 지금 말씀드린 모델하우스에 그 가상휴먼이 같이 활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저희가 이제 뭐 여러 다른 분야 뭐 예를 들어서 교육 분야나 그다음에 뭐 지금 광주의 지하철 공사에서 하는 뭐 그러한 여러 가지 안내나 홍보, 정보 전달 뭐 이런 부분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 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음, 예를 들어 메타버스 공간 안에 구현된 그 신축 아파트에 뭐 예를 들어 모델하우스라고 했을 때 일반 시민들이 현장에 가는 것과 다른 차별점은 뭘까요? 메타버스 공간만의 강점이랄지요? 일단 기본적으로 모델하우스가 아직 만들어지기 전에 그냥 기본적인 설계나 계획만 있어도 저희는 일단 모델하우스를 제공할 수가 있고요. 특히나 이거는 메타버스고 가상의 세계이기 때문에 뭐 시간의 제약이 없이 어떠한 시간대에 이 집이 어떻게 보이는지 그리고 또 이 집에 여러 가지 꾸며진 인테리어나 그런 전체적인 환경 그 상황들을 여러 가지로 꾸며볼 수 있는 장점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그런 것들을 자기가 골라서 배치해보고 하는 과정에서 실제 소품이나 가전이나 뭐 여러 가구에 대한 홍보나 거기에 대한 뭐 이커머스까지 발전시킬 수 있다는 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가상 휴먼이랑 같이 연계가 됐을 때는 이 가상 휴먼이 현재는 저희가 직접 말을 걸고 거기에 대한 정보를 답해주고 하는 뭐 그런 기술까지 발전을 했기 때문에 마치 안내원이 같이 따라다니면서 이 모델하우스를 소개해주고 또 정보를 전달해줄 수 있는 역할까지 현재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음,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모델하우스를 갔을 때 이미 기존의 건설사 측에서 꾸며놓은 이 방이나 뭐 모델하우스를 실제로 보는 건데 메타버스 공간이 생기게 되면 본인만의 스타일로 인테리어를 가상으로 먼저 해볼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 효과는 건설사 입장에서도 비용 절감이나 뭐 이런 문제도 좀 있겠네요. 모델하우스가 아무래도 뭐 계속 유지하려다 보면 비용이 많이 드는 거니까 어떻습니까?
예, 아무래도 이제 모델하우스가 지금은 저희가 호반그룹과 POC를 진행하고 있지만 안 그래도 작년 같은 경우에 부동산 침체가 좀 심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특히나 오히려 중소기업 정도의 건설사 같은 경우에는 이 모델하우스 자체를 땅까지 빌려서 모델하우스 운영해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모델하우스를 장기적으로 계속 지속시킨다거나 그리고 모델하우스의 자체의 다양성을 보장한다거나 하는 부분에서는 저희가 내놓은 솔루션이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또 아까 말씀 못 드렸지만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모델하우스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그 건물이나 그 입주 여건 등이 같이 포함된 주변 환경까지 같이 제공을 해드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가 내놓은 솔루션의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보통은 모델하우스를 가시는 고객분들을 보면 뭐 집 내부만 둘러보고 그 외부 입지 조건이나 환경 같은 경우는 뭐 한두 줄 문구로 돼 있는 걸로 사실 받아들이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메타버스 공간 안에 생긴다면 그 주변 환경들도 미리 체험해 볼 수 있는 거네요. 예, 기본적으로 주변에 어떠한 교통 입지가 뭐 어떻게 돼 있다거나 뭐 쇼핑을 하기 위한 그러한 뭐 여러 가지 인프라들 뭐 그리고 여러 가지 교육에 관련된 인프라 뭐 이런 부분도 다 표시를 해주고 있고 뭐 여러 가지 필터링을 통해서 더 보기 좋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역시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음. 이 부분 말고 이 부분 외에 블루캡슐이 가지고 있는 이 원천 기술을 바탕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분야가 어떤 게 있을지 한번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일단 말씀드린 뭐 엔터테인먼트 분야 우리가 저희가 계속 해왔던 부분이라서 더욱더 이제 지금 새로운 기술들을 바탕으로 해서 발전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현재는 저희가 이제 올해 준비하고 또 만들고 있는 게 있는데 이제 저희가 아무래도 지방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보니 그 농촌의 귀향이나 귀촌 하시는 분들을 위한 메타버스 프로그램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이제 시작 단계, 기획 단계에 있지만은 저희가 지금까지 메타버스를 좀 성공적으로 만들어 온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러한 귀촌 귀향을 미리 체험해 본다거나 아니면 이미 귀촌 귀향 하신 분들이 정책적으로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나 지원 지원 사항들이나 사항, 뭐 행정 절차라든지 뭐 등등 여러 가지 금융 지원이라든지 이런 관과 그에서 여러 이제 그 지자체에서 귀촌 귀향자들 갖다 원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러니까 그런 것들과 밀접하게 연계돼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인프라들 갖다가 그걸 제공할 수 있는 귀촌 귀향 메타버스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음, 지금 현재 그 지자체들 같은 경우에는 귀촌, 귀여, 그리고 청년 인재, 뭐 청년 그 지역민들을 유치하고 그 청년 농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뭐 자료를 배포하거나 아니면 뭐 TV 프로그램을 통해서 뭐 홍보를 하거나 이런 형태인데 사실 메타버스를 관련해서 이벤트가 생긴다면 이것 또한 또 홍보 효과도 좋겠네요. 예, 그뿐만 아니라 이게 방금 저희 이사님 말씀 주신 대로 거의 올인원 통합 서비스를 저희가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당연히 지자체와 함께 저희가 진행을 해야 될 부분이기도 하고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그냥 가상세계에서 즐겨본다, 예상해본다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 귀향하고 귀촌을 했을 때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완전히 하나의 통합된 시스템으로서 저희가 플랫폼으로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음, 그 광주를 대표하는 가상인간도 한번 제작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프로젝트는 뭐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다른 부분에 융합해서 진행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올해 저희가 지금 가상현무만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이제 보통 딥페이크 방식을 쓴다거나 아니면 VFX 방식을 써서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내세우는 방식은 아무래도 이런 실시간성이나 빠른 인터랙션을 중요시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는 이제 버추얼 스튜디오라는 걸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가상 휴먼이 단순히 차렷 하고 서서 뭔가 대답을 해준다거나 정보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마치 뉴스의 한 꼭지를 다루듯이 아니면 프레젠테이션을 하듯이 그게 끊임없이 연계되면서 뭐 공공 데이터와 준비한 내용, 돌발적인 상황까지 대비해서
모든 상황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의 저희는 이제 버추얼 스튜디오라고 명명해서 그 부분을 진행하고 있고요. 아마 올해 상반기 한 2분기 정도 지나서 어느 정도 실체가 보일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음, 스타트업들이라면 뭐 자금 문제는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이제 고민일 텐데 투자 유치는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특히 이제 올해 저희가 투자를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내부에 여러 가지 그 기관들과 또 팁스 운영사들 그런 부분에서 올해는 이제 그쪽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회사를 이제 안정화시키는데 주력을 했다 하면 올해는 조금 더 확장시키고 기술들을 사업화시키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투자 유치에 있어서 좀 더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광주에서 그 사업하시는 AI 기업인 분들께 뭐 인터뷰를 해보면 인력난에 대해서 뭐 호소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뭐 개발자 문제는 좀 해결이 되셨습니까?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미 10년 넘게 같이 호흡을 맞춘 개발자들과 함께 하고 있는 부분이 좀 저희 입장에서는 컸는데 그렇다 보니까 저희는 약간의 도제교육 스타일도 그런 스타일로 좀 진행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신입 개발자들을 많이 뽑아서 개발자들이 그 시니어 개발자들에게 배우고 또 그 단계까지 올라가는 형태로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고경력자나 이미 경험을 많이 하신 분들을 수급하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인데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이제 서울에 계신 분이나 경기에 계신 분들과 함께 협업을 한다거나 혹은 이제 그게 잘 진행되면 저희가 모셔오는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음, 대표님께 이제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 이제 선배 창업가로서 예비 창업자들이나 아니면 이제 막 회사를 설립한 초기 스타트업들에게 혹시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으십니까? 그 부분은 상당히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제 계속 제가 말씀드렸던 게 저희는 그러니까 창업한 지는 2, 3년이지만 그 전부터 한 10년 넘게 계속 개발을 하고 기술을 뭐 경험해 왔다라는 말씀 많이 드렸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런 기술과 이런 지식을 탐구하고 그다음에 개발을 하는 것에 상당히 집중되어 있다 보니 실제 회사가 이뤄내야 할 가져야 할 여러 가지 경영적인 측면이나 뭐 아까 말씀 주신 투자나 그리고 이런 기술들을 어떻게 세련되게 사업화시켜야 되는지라는 부분보다는 기술과 개발 쪽에 많이 치중을 했었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일신하고자 이번에 다시 재창업을 해서 지금 준비해서 지금까지 온 결과 제가 지금 그런 것을 봤을 때는 그런 부분도 상당히 균형적으로 다뤄줘야 된다라는 부분이 저는 그런 부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제 개개인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만약에 저희와 전차를 해보셨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음, 현재 지역 최대 건설사와 협력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뭐 그에 앞서서 뭐 혁신기술 공모전에서도 수상을 하시기도 했는데, 사실 메타버스 기업들이 많긴 한데, 그 중에서 블루캡슐이 두각을 보일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독보적인 기술력 때문일까요? 뭐 아니면 뭐 또 다른 노하우가 있습니까? 크게 두 가지로 좀 보고 싶은데요. 하나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러한 어떻게 보면 엔터테인먼트 쪽이나 게임 쪽이나 그래픽 기술력 그리고 이런 부분을 코딩하고 개발하는 능력 자체를 이미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메타버스도 응용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빠르게 진입할 수 있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것보다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메타버스라고 하는 게 사실 어떻게 딱 정립되어 있진 않았던 시대를 저희가 겪었다 보니까 이 메타버스가 그냥 범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사용할 수 있는 약간 게임과 엔터테인먼트 같은 그런 걸로 여겨질 때 저희는 먼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어떠한 목적을 확실히 가지고 그 목적을 깊게 탐구할 수 있는 메타버스를 연구 꾸준히 해왔고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게 가상 세계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현실 세계하고 가상 세계가
계속 상호작용을 하고 서로 영향을 끼치는 형태의 개발을 그런 기획을 하고 또 그렇게 개발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만들어 놓은 메타버스가 현실 세계에서 정말 필요성이 있구나, 필요한 부분이 있구나라고 판단이 되었던 것이 저희가 만들었던 메타버스의 효용성 가치가 커지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하는 형태도 그런 형태가 될 거고요. 겉보기로는 흔히 봤던 그런 메타버스가 아니라 이제 XR이나 뭐 VR, AR, 여러 가지 MR 또 여러 가지 표현 형태가 합쳐져서 그런 식으로 메타버스가 다시 정의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발맞추어서 새로운 메타버스를 다시 선보일 수 있는 뭐 그런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음, 메타버스 기업들이 많다고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유관한 기업들이 그 블루캡슐이 만드는 그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만드는 이 모델하우스, 이 월드를 혹시 모방을 하게 된다면 이게 금세 따라올 수 있는 기술입니까? 그래서 저희도 뭐 처음에 저희가 만든 모델하우스 같은 경우는 뭐 제가 그냥 주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어느 정도 기술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금방 따라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만 저희가 처음에 기획하고 준비했던 곳에서 그리고 올해도 계속 고도화시키고 있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와 경험들이 붙어서 새로운 것들이 계속 커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델하우스 자체가 단순히 그냥 보여주고 뭐 현실의 모델하우스를 흉내낸 것이시라는 그런 관점에서 이제는 저희만 할 수 있는 것들이 계속 붙어서 나가고 있고 저희 블루캡슐의 모델하우스 메타버스만 할 수 있는 것들이 독보적으로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는 더욱 발전시키고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아주 선두주자라고 말하기도 힘들지만은 어느 정도 선두주자 입장에서 저희가 이런 기획하고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만큼 더욱더 훌륭한 기능들을 붙여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 메타버스 내에서만 접할 수 있는 특허를 몇 개를 출원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 기술력 그 특허 때문이라도 다른 그 후발자들이 쉽게 따라하지 못할 겁니다. 네. 네. 끝으로 향후 계획과 블루캡슐의 목표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그리고 장기적으로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올해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년에 저희가 여러 가지 기술들을 만들고 데뷔를 했는데 그러한 기술들이 저희가 더욱더 독보적인 위치에서 저희가 다른 사람들이 흉내내지 못할 정도로 세련된 형태의 사업화를 진행하는 게 단기적인 목표이고 이제 그 아이템이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저희가 다양한 아이템을 지금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하나하나가 완성된 형태로 소비자에게 직접 전달되는 것, 그게 이제 올해의 목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형태, 뭐 메타버스가 됐든 엔터테인먼트가 됐든 가상인간, AI 이러한 요소들은 장기적으로도 계속 그러한 목표 자체는 좀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계속 융합돼야 되고 기술이 합쳐져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 같이 일하시는 모든 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뭐 한 10년이 뭐 그렇게 넘게 같이 꾸준히 해온 그러한 이유가 사실은 저희 회사의 분위기나 저희 회사가 지향하는 목표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계속 지켜서 새로운 기술이 다시 대두가 될 때도 저희는 옛 것을 버리지 않고 그대로 이어나가서 새로 융합해서 또 다른 새로운 기술에서 또 뭐 독보적인 위치에 오를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나가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음, 이거는 제가 이제 외로 인터뷰 외적으로 개인적으로 좀 궁금하긴 한 건데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국가들 있지 않습니까? 면적에 비해서 뭐 인구가 뭐 대단히 많은 이렇게 밀집된 국가라든지 이런 곳도 분명 아파트 분양을 할 텐데 그쪽은 이 모델하우스가 사실 뭐 직접 가서 보기 힘든 형태 아니겠습니까? 그런 쪽에 좀 도입하는 거는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해외 진출이나? 일단 이제 시장 상황 저희가 조사를 했을 때 이제 우리나라 같이 아파트를 지어놓지 않고 분양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가지고 그러니까 이 선분양. 네, 선분양이라는 이런 제도가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처음에 기획하고 준비를 했을 때 미국 쪽의 부동산 회사와 같이 기획한 부분도 있는데
오히려 이제 그쪽에는 그 투자를 목표로 그 집을 가지고 투자를 목표로 뭐 아까 말씀하신 NFT나 뭐 그런 부분을 활용해가지고 투자하는 역할에 대한 기술이나 활용성을 좀 보여줬었습니다. 그런 게.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미 지어져 있는데 이 집을 새로 소개를 다시 해야 된다거나 보여줘야 되는 그런 역할로서의 메타하우스, 저희 이제 상품 이름은 메타하우스인데 이 메타하우스도 기획 단계에서부터 어느 정도는 준비가 돼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진출도 고려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광주 기업이 세계로 얼리 뻗어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뭐 바람에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뒤에 배경에 CES 써주셨는데 내년에 꼭 가서 상 좀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블루캡슐이 내년 CES 참가할 수 있게 되면 꼭 혁신상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노하우 알고 있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 공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오늘 인터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